앞서 보신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더해서 우리나라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경상수지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앞서 보니까 정부는 배당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네. 전문가들은 또 수출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치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지표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올해 배당 소득 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3위 수준입니다. 2018년과 17년에 지금보다 더 큰 적자를 보였는데 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더 컸던 해에도 흑자였던 경상수지가 올해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상수지 구조가 이 서비스 수지와 또 배당이 포함된 본원 소득 수지에서 적자가 난 것을 상품 수지에서 발생한 흑자로 메우는 구조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배당 수지 적자 규모가 더 컸을 때도 흑자가 나던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거는 상품 수지 흑자가 제 역할을 못했다. 즉, 이 수출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적자는 일시적일까요? 정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품 수지 규모는 지난 4월 56억 7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3월을 제외하고는 이 50억 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째 감소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상품 수지도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출이 부진한데도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수입도 함께 감소하는 이 불황형 흑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앞서 기사들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미중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글로벌 경제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네. 앞으로가 더 걱정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장기화되는 추세고 그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지난 1월 전망했던 2.9%보다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예. 게다가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기록해서 10여 년 만에 가장 낮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5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어서 전형적인 불황에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